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2차전지 투자함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바닥 시그널들이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릴 것들이 좀 있고, 제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블로그를 하나 열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사실 유튜브를 제가 한 몇 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 뭐랄까 마이크도 좀 조정도 해야 되고 영상 촬영도 해도 좀 시간들이, 저는 사실 다른 유튜버들에 비해서 뭐 이렇게 편집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전혀 안 해서, 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덜 걸리긴 하지만 제가 본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들을 뭔가 좀 급히 의견을 좀 짧게라도 전달 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 텔레그램도 있지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는 좀 이런 것들이 간단히 될 것 같아서 좀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짧은 뭐 어저께 열었지만 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소개 같은 것도 있고, 뭐 오늘의 시황 정리라고 해서 매일매일 하루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뭐 시황 정리도 뭐 3프로에서 맨날 하듯이 2차전지 관련해서 좀 여러 이슈들을, 제가 워낙 이런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뭐 올랐다 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좀 더 롱텀으로 볼 수 있는 소재들이 포인트가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제 나름대로 오늘의 시황 정리 부분엔 하고, 좀 더 롱텀적인 부분은 뭐 양극재나 뭐 셀 기업들이나 소재 기업들 기타 관련된 것들은 좀 나머지 코너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유 추가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오늘의 시황 정리는 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이야기들을 좀 이거 버무려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2차전지 투자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보릿고개를 좀 지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 매월 15일에는 수출 데이터들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이제 리튬 추노군에서 출처를 가져왔고요. 굉장히 감사하게도 잘 정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보면은 NCM과 NCA로 나누고 있는데, NCM은 LNF하고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뭐 물론 여기에 어, 에코프로비엠도 있고요. 여기 NCA는 아직까지는 당연히 거의 대부분 에코프로비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NCA는 사실 11월, 12월, 10, 11, 12가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1월 달도 비슷한 수준의 이고, 근데 NCM 계열은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10, 11, 12 갈수록 떨어졌었는데, 이게 테슬라가 주범이죠, 거의 대부분. 그거는 LNF가 많이 빠졌다는 것도 있는데, LNF가 4분기 실적이 거의 반토막 났었죠. 다른 애들은 2, 30% 빠지는데 그 주범이 LNF였고 엔솔이었고 테슬라였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확 올라주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시그널이고요. 실제 대구 지역만 보더라도 5, 60% 반등해주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뭐 수출 단가에 아직 레깅 때문에 이런, 아직 지금 뭐 리튬이 계속 빠진 것들은 이제 정지가 됐지만 3개월 전을 돌이켜 보면은 아직도 레깅 효과 때문에 조금 더 단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3, 4월 정도면 이제 마무리되고 쭉 플랫하게 가겠죠. 그래서 단가야 뭐 빠지는 거는 오케이. 근데 Q 회복이 중요한데, Q에서 굉장한 큰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것들이 굉장히 데이터,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2차전지가 이렇게 조정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뭐 공매도도 이런 걸 다 떠나서 2차전지에서는 숫자가 안 나와주면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실적이 솔직히 부끄럽지만 뭐 리튬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실적이 다 반토막 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느 정도 리튬이 떨어지는 속도를 대비해서 저희도 리스크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리스크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지나고 난 이야기지만 좀 그런 부분은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Q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분기별로 반기별로 막 그런 것도 아니고 15일마다 한 달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산업들군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NCM 하면 어디 지역 나오니까 다 매출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굉장히 정보가 아주 투명하게 공개되는 그런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투자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숫자가 반등되는 것을 확인하고 투자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보다 쉬운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쉽다면서 저도 뭐 이렇게 역신장 하는데도 들고 있었던 바보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쪽에 회복이 됐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매번 괴롭히고 있는 리튬 시대의 반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LG인솔 임원이 얘기를 했죠. 포스코홀딩스 일부 리튬 광산은 문을 닫고 생산을 축소한 경우가 많아 가격이 최저점에 근접했다. 엔솔은 수산화 리튬 가격은 1분기 16달러에서 2분기에 오히려 상승할 것. 이게 상승할 걸 바라는 거 아닙니다. 제 생각 좀 여기 덧붙여 보면은 지금 OEM에서는 이렇게 지금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지금 주구장창 미루는 겁니다. 좀 더 내릴 건데 좀 이따 사자, 좀 이따 사자. 당연히 이것도 무조건 미룰 수는 없겠죠. 재고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면 어느 정도 2, 3개월분은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버틴김에서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실 그 테슬라에서 그 4분기 때 엄청 구매를 안 했죠. 이 대단한 놈들입니다. 이제 자기네들도 지금 마진 압박도 굉장히 심하고 하다 보니까 원자재까지도 이 다 컨트롤하고 있고 이런 다른 회사들은 물론 자기네들 생산 원가 줄이기 바쁜데 이 테슬라에서는 원자재까지도 풀 라인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 단에까지도 이런 예산까지도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 얘네들이 최대한 미루고 3개월 동안 미뤄서 이제 다시 사는 겁니다. 뭐 자기들도 재고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듯이 Q의 성장이 회복이 성장도 아니죠. 회복이 빠졌던 것들이 테슬라에서 가장 먼저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도 업체다 보니까 또 더 그렇고 그리고 GM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니까 이 올해에는 LG 엔솔 그 테슬라 쪽하고 GM 쪽이 굉장히 잘 이런 것들이 어,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뭐 무작정 버티는 것도 만약에 계속 빠지고 있다가 하면은 재고 최소한의 재고만 가져가는 수준으로 구매를 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오히려 재고를 축적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리튬이 바닥을 다졌다는 모양새는 이 시그널은 굉장히 반가운 것이다라는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앨범 안에서도 어저께 컨콜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 정도 할 정도로 문제시가 되고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분명히 바닥 시대가 왔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3개월만 보더라도 11월부터 쭉 그냥 플랫하게 가고 있고 오히려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4680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한다고 합니다. 김동명 엔솔 회장이 8월부터 양산한다. 6, 7월 정도에 곧 한다. 한두 달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애리조나 충북 오창 공장에서 마더 팩토리처럼 4680 양산을 시작하고 미국 애리조나 공장인데도 뭔가 아직 좀 남았죠. 2년 남았죠. 근데 지금 오창에서도 할 것들을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LG 밸류체인에서 발주가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굉장히 좋은 시그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차전지.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이 오늘 생각보다 좀 중반까지 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서 좀 의아해했는데 결국 나중에 다 반등을 해줘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매크로도 사실 좀 관련이 있는데 나스닥이 어느 정도 CPI 지수가 안 나온 것들에 대해서 좀 없애주는 발언도 나오면서 이렇게 테슬라도 좀 올라주고 환경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뉴스들도 나왔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사장도 나왔듯이 요거는 좀 한번 다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뭐 단결적 양극재가 최근 화두입니다. 단결적 양극재는 특히 테슬라가 하려는 건식 전극 공정 할 때 다결정 양극재는 균열이 발생할 때 있어 얘네들이 다 습식으로 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프로세스를 굉장히 뭐 한 50m, 100m씩 가까이 되는 그 공정을 없애는 게 건식 공정인데 아직 다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트라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것들의 기본 전제 조건은 단결적 양극재여야 한다. 그래서 구조가 안정적인 단결적 양극재가 제대로 돼야 기반이 돼야 이런 것들이 건식 전극 공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세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86%의 단결적 양극재를 최초로 양산 작년 8월인가요? 했는데 얘네들이 사실 기술력이 사실 다른 베코프로비아하고 LNF에 비해서 딸립니다. 다만 좋은 거래선 GM과
포드보다 훨씬 좋죠. 그리고 얘네들이 자본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좋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86% 했지만 좀 무리하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율 부분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뭐 많이 뉴스도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그동안 니켈 63, 622 이런 것들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811 어, 86% 양극재로 단결적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모멘텀이고, 이제 수율 부분을 빨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드니켈을 또 고전압 미드니켈, 이 전압 볼트를 더 높여가지고 이런 양극재의 밀도를 보완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기술 부분도 어느 회사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뭐랄까요? 이렇게 지금 수요가 조금 불확실할 때는 그게 어느 정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부정할 때는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부분과 단가를 맞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LFP가 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드니켈로 고전압 미드니켈로 LFP에 우리나라는 대응을 일단은 하려고 하는데, 하이만간이 나오기 전에는 미드니켈 고전압 배터리가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버텨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뭐 포스코 퓨처엠뿐만이 아니라 LNF, 에코프로그램도 다 잘하고 있죠. 단결적 양극재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LNF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96%짜리 단결적 양극재를 이제 올해 중반에 테슬라한테 납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도 사실 좀 다시 한번 놀랐는데, 여기가 충전식 저장소 텔레그램에서 발췌를 했는데 정리 잘 해주셨는데, 이 올해 런칭되는 것들의 이 얘네들은 다 일단은 진짜 미국 차니까 확실히 큽니다. 용량이 평균 150kWh. 와, 대단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모델 3 Y가 뭐 한 70 정도에서 80 왔다 갔다 하는데, 얘네들은 뭐 무지막지합니다. 딱 봐도 다 크잖아요. 야, GM 허머 뭐, 야, 뭐 캐딜락, 쉐보레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LFP가 못합니다. 파워가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가 큰 거는 그런 것들이 올해 출시가 많이 될 건데, 잘 팔리게 되면 GM 밸류체인과 미국 내에서는 인기가 짱입니다. 얘네들 GMA 그래도 다른 나라 해외에서는 별로지만, 그래서 GM 밸류체인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 포스코 퓨처엠과 LG 화학이 올해는 좀 더 두드러질 거라고 시장에서 더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LG 화학도 오랜만에 크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LG 화학이 몽고메리 당국으로 공장 설립에 대한 보조금을 승인받았다. 2026년 양산이다. 뭐 이런 것도 LG화학의 좋은 뉴스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 다시 요약을 하면 모처럼 호재 뉴스가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삼성 SD는 진짜 왜 저희 매집을 하고 있는데 혼자만 안 올랐어요. 아무튼 모처럼 조금 안심이 되는 하루였지 않나. 이게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고 있고, 지표로 숫자로 찍히는, 단순히 뉴스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로 찍힌 오늘은 굉장히 좀 의미가, 뭐 물론 당연히 또 내일 모레 또 이렇게 조정당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주식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보릿고개를 힘들게 지나가고, 물론 아직 1분기 때 완벽한 재고자산 평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리스크로 있기는 하겠지만, 수주가 좀 더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보릿고개를 분명히 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2차 전지를 분명히 지금은 아무래도 떠나면 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을 확신시켜 주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그 블로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